오늘은 알트코인의 출현과 그 속에 숨겨진 자발적 네트워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중앙의 통제 없이 자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모방품들은 결코 비트코인과 같아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주체 없이 인터넷이라는 미개척지에서 자발적으로 생태계를 형성한 유일무이한 네트워크입니다. 2011년 네임코인을 시작으로 수만 개의 모방 화폐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들은 태생적으로 제작자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집중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복제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픈소스 코드 복제 비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은 기형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시장은 대중에게 이들 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제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건전화폐로 만드는 근본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했기에 애초에 비트코인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현금의 핵심 요건은 제3자에 의한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력기관이 특정인의 결제를 중단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이 0%여야 하죠. 비트코인은 사용자, 채굴자, 노드 운영자가 서로를 견제하는 적대적 균형을 통해 이를 구현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특정 집단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 프로토콜 수정이 가능해 검열 저항성이라는 절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카모토 사토시의 익명성과 창시자의 부재는 비트코인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100만 비트코인이 든 지갑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사토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았죠. 인류의 바퀴 발명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듯 창시자가 사라진 덕분에 비트코인은 특정 개인의 명성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적 기술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발전 방향을 지시할 권위자가 없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현재의 규칙을 유지할 때 자신의 자산 가치가 보호된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고 있죠. 이를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외부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이 자주적인 프로그램은 오직 미리 정해진 코드와 규칙에 의해서만 통제됩니다. 케빈 안데르센의 사례는 비트코인 생태계의 탈중앙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카모토와 가장 기밀했던 핵심 개발자조차도 노드 운영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블록 크기 확대 제한은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유명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프로그램 자체의 자율성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비트코인을 효과적인 디지털 현금으로 만든 핵심은 작업증명, 즉 작업증명을 통한 자주성 확보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보안, 누구도 믿을 필요가 없는 신뢰 불필요성, 그리고 마케팅 없이 발명품 자체의 가치로만 만들어진 자발적 수요는 다른 코인들이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알트코인의 내재적 한계는 바로 책임자 집단의 존재입니다.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모조품이기에 이들은 재단을 만들어 마케팅에 의존합니다. 특히 대중공개 전 코인을 미리 채굴하거나 할당받는 사전 채굴 특권은 해당 화폐를 탈중앙 디지털 현금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중개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대한화폐 설계자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팀을 운영하면 중앙 집중화 위험이 커지고 팀이 없으면 성장 동력이 부족해지죠. 중앙 집단이 운영할 거라면 차라리 전통적인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중앙화된 집단이 운영하면서 굳이 성능이 떨어지는 블록체인 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공학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이더리움의 DAO 해킹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해킹되어 자산이 유출되자 개발진은 하드포크를 통해 과거 장부를 되돌렸습니다. 이는 코드가 곧 법이라는 신조를 스스로 깨뜨린 것이며 인간의 자의적 개입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스마트 계약의 객관적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게 된 사건입니다. 개발진의 이익에 따라 장부를 수정할 수 있다면 그 네트워크는 더 이상 블록체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적 화폐들은 국가 규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 경화, 즉 하드 머니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15년 넘게 어떤 변경 시도도 격퇴하며 강력한 변화 저항력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들은 개발진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유연한 정책을 내세우는데 이는 통화 정책의 불변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규칙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화폐는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기에 결코 건전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앱 전용 토큰들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순진한 설계입니다. 비트코인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최대 유동성을 갖지만 특정 서비스 전용 토큰은 유동성이 극도로 낮고 사용자에게 환전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을 전가합니다. 현실에서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유동성의 원칙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자발적 수요가 없는 연화이자 투자 버블의 도구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결국 소수 제작자와 초기 투자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명목화폐처럼 버블을 키우는 전형적인 나쁜 투자의 사례입니다. 흔히 비트코인은 필요 없지만 블록체인은 유망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시스템에 디지털 현금 기능이 필요 없다면 기존의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장부 기록 장치만 떼어내어 다른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술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이는 리처드 파인만이 경고한 화물신앙 과학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부르려 나무 안테나를 세우던 섬 주민들처럼 많은 기업과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의 본질은 무시한 채 블록체인이라는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혁신 없이 형태만 복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효율성을 논할 때 사람들은 중앙 시스템과 비교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제3자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개인 없이 가치를 이전하는 가치가 그 비효율적인 비용보다 클 때만 블록체인은 의미를 갖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막대한 전력은 거래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고 장부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신뢰받는 중개자가 존재하는 기존 사업에 굳이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은 소중한 전력을 허공에 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블록체인 도입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탈중앙화로 얻는 이득이 속도 저하나 전력 소모 같은 비용을 압도해야 합니다. 둘째, 노드가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장부가 가볍고 단순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은 단순한 낭비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이 1MB라는 작은 블록 크기 제한을 고수하는 이유는 탈중앙성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록 크기를 무제한으로 키우면 일반 개인은 노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네트워크는 거대 기업의 서버로 집중될 것입니다. 누구나 가정용 컴퓨터로 참여할 수 있어야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은 유지됩니다. 카를 벤츠가 자동차를 만든 이유는 마차에서 말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블록체인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인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데 기존 중개인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블록체인만 도입하는 것은 말 뒤에 엔진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만 폭증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뿐이죠.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호주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IBM과 머스크의 트레이드렌즈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도 결국 전면 폐기되었습니다. 복잡성과 성능 미달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기존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결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중앙화된 시스템은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의 데이터를 동기화해야 하기에 결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의미 있는 유일한 경우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 화폐 자체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뿐입니다. 스마트 계약이 법을 대체한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솔라나나 각종 DeFi 해킹 사례에서 보듯 문제가 생기면 결국 개발자들이 개입하여 네트워크를 멈추고 복구합니다. 이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권력을 넘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이나 물류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릴 때 발생하는 오라클 문제 또한 치명적입니다. 데이터 입력자가 거짓 정보를 입력하면 블록체인은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실물 자산과의 연결은 법원과 등기소라는 인간의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무의미한 복잡성만 더해질 뿐입니다. 블록체인의 첫 번째 경제적 문제는 중복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모든 기록을 복사해야 하므로 전력과 저장 공간의 낭비가 극심합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은 장부 하나만 유지하면 되지만 블록체인은 수천 개의 동일한 장부를 유지해야 하죠. 금융기관들이 서로의 모든 거래 기록을 낭비적으로 공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 문제입니다.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장부가 커지고 노드 운영 비용이 급등하여 결국 소수 노드로 집중됩니다. 탈중앙성과 확장성은 철저한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레이어 2 방식이 논의되지만 단일 레이어에서 모든 거래를 처리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규제 준수입니다. 블록체인의 삭제 불가능한 기록이라는 특성은 이칠 권리나 법원의 삭제 명령 같은 현행 법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한 모든 노드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는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체계와 양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인 비가역성은 금융 실수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인 보안 메커니즘도 중요합니다. 자체 화폐 보상이 없는 블록체인은 채굴자에게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보안이 취약해집니다. 네트워크 자체에 화폐로 보상을 줄 때만 채굴자와 생태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보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블록체인이 상업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사용처는 비트코인뿐입니다. 블록체인은 만능 혁신 기술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현금 기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핵심 구성 요소일 뿐이죠. 비트코인만이 그 막대한 효율성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공학적 오해와 과장 광고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